여러분, 오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날입니다. 1년 중 단 한 번 계절이 바뀌며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는 특별한 순간이 바로 오늘 처서입니다. 더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한 해의 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있던 재물의 문을 여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처서는 24절기 가운데 14번째 절기로 한자로는 고쳐, 더울 설을 써서 더위가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날씨가 선선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계절의 전환과 삶의 흐름이 동시에 달라진다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처서는 무더위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더위를 좋아하던 벌레조차 힘을 잃는 이때 사람들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음을 실감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 시점을 풍요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과일과 곡식이 알차게 여무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서는 단순히 달력의 하루가 아니라 풍요와 결실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처서의 본질은 농사의 관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날을 단순히 기후 변화가 아니라 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운세가 바뀌는 전환점으로 여겨왔습니다. 여름 내내 세상을 지배하던 불의 기운이 약해지고 대신 금과 수의 기운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불의 기운은 열정과 소비, 충동을 불러오지만 금과 수의 기운은 차분함과 절약, 모임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즉, 처서 이후는 흩어지던 돈이 모이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되며 작은 것이 쌓여 큰 복으로 변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단순히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며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의 문을 열기 위한 풍수적 실천이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는 맑은 기운이 흐르고 그 기운이 곧 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처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벼는 이때부터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과일과 곡식은 점점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농민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기를 기도했고 태풍이 피해를 주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따라서 처서는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절기이자 동시에 집안의 살림과 재물운이 좌우되는 시기였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처서는 정리와 차분함을 통해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소비보다 절약, 불안보다 안정, 흩어짐보다 모임을 선택한 사람은 복을 크게 얻었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거나 조급하게 움직인 사람은 오히려 기운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처서는 단순히 달력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계절과 기운이 모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한 해의 흐름과 금전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맞이한 처서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연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며 우리의 삶과 운세에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놓친다면 다가오는 풍요의 계절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계절의 전환 신호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서 무렵이 되면 불볕더위가 누그러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여름의 열기는 점차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의 결이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체감합니다. 이때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연이 보내는 가을의 첫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점이 바로 처서 무렵입니다. 과일은 단단히 여물고 곡식은 알차게 채워지며 들판은 풍요의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따라서 처서는 단순히 더위가 물러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수확과 결실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곡식을 정리하고 가을 거지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전환 신호는 농작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무의 잎은 색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하늘은 여름보다 높아 보입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도 달라지고 동물들의 움직임도 차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계절의 기운이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이 시기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여름 내내 강했던 불의 기운이 약해지고 대신 금과 수의 기운이 점점 커집니다. 불은 뜨거움과 소비, 충동을 상징하지만 금과 수는 단단함과 저축, 흐름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처서는 단순히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흩어지던 흐름이 멈추고 모이고 쌓이는 흐름으로 전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전환의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기 시작하면 처서 이후의 금전운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지출과 과소비에 빠져 있다면 풍요의 계절이 와도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처서는 마음의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 속에서는 마음도 쉽게 달아오르고 조급함과 충동이 커집니다. 하지만 처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과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간 돈도 모이고 운도 안정된다는 것이 풍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처서는 단순히 날씨가 바뀌는 때가 아닙니다. 자연은 분명한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재물을 모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가을의 풍요와 결실을 맞이하게 되고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마음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처서 이후의 운세와 금전운을 크게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언제나 기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날씨가 달라지고 나무 잎이 변하는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변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흐르는 에너지, 곧 자연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처서야말로 그 기운이 크게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여름 내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불의 기운이었습니다. 뜨거움과 열정, 격동과 소비를 상징하는 불의 기운은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고 때로는 계획에 없던 지출이나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당장이 중요했고 눈앞의 욕망을 채우려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처서를 기점으로 불의 기운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단단함과 수확을 상징하는 금, 그리고 채움과 흐름을 상징하는 수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 산과 땅의 기운이 단단히 굳어갑니다. 수의 기운이 흐르면 흩어졌던 것들이 모이고 부족했던 것이 채워집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는 곧 돈이 흩어지는 흐름이 멈추고 모이고 쌓이는 시기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여름 동안은 흩어지고 사라지는 소비의 기운이 강했다면 처서 이후에는 저축과 축적, 모임과 결실의 기운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시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 사람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름에는 지출을 해도 쉽게 채워지지 않던 돈이 처서 이후에는 작은 절약만으로도 놀라울 만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던 흐름이 멈추고 모이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시기를 재물의 기운이 돌아오는 때라 하여 작게라도 저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기운은 또한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의 불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들뜨게 하고 조급함과 불안, 충동과 과소비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금과 수의 기운이 힘을 얻는 지금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다잡으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면 돈도 모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재물은 결국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처서의 기운은 단순히 재물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위로 지쳐있던 몸이 차츰 회복하고 기력이 안정되면서 신체와 정신이 다시 균형을 찾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즉, 처서는 재물과 건강, 마음과 기운이 동시에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소비에서 저축으로, 불안에서 안정으로 바꿔라.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가을에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손에 쥐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전환의 기운을 무시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흩어진 복을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운의 경계선입니다. 여름의 불이 꺼지고 금과 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가 남은 한 해의 금전운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기운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이 찾아오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처서 이후에는 작은 정리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곧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 집안이 어둡고 어질러져 있다면 들어오려는 복이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풍수적 정리법은 간단하지만 실천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출입구이자 재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현관이 어둡거나 신발이 뒤죽박죽 흩어져 있다면 돈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고 오래된 신발이나 쓰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현관 불빛이 어둡다면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이 밝고 깨끗할수록 집안은 복을 끌어당기고 들어오는 재물은 더 크게 불어납니다. 둘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부엌일 뿐 아니라 재물의 창고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래된 그릇이나 깨진 그릇이 놓여 있으면 돈이 모이지 않고 흘러나가 버립니다. 풍수에서는 그릇은 곧 그 집안의 재물 그릇이라 보았기에 상처난 그릇은 곧 재물이 새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주방은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흰색이나 둥근 그릇을 사용하면 돈이 원만하게 모이고 불어나는 기운이 생깁니다. 주방 정리는 곧 금전운의 근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수선하면 가족 간의 대화도 줄고 금전운 역시 흩어집니다. 특히 처서 이후에는 가을의 풍요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거실에 금색이나 노란색 소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쿠션 하나, 액자 하나, 꽃병 하나만 바꾸어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거실은 집의 얼굴이자 중심이므로 항상 정리하고 밝은 분위기를 유지해야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넷째는 서쪽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금의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처서 이후에는 금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서쪽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쪽이 어둡고 막혀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약해지고 반대로 서쪽을 환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금전의 흐름이 활발해집니다. 서쪽에 금속 장식품을 두거나 밝은 조명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장식품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관, 주방, 거실, 서쪽 방향이라는 네 가지 공간은 처서 이후 금전운을 불러오는 핵심 장소입니다. 풍수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정리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을 밝히고 주방에 깨진 그릇을 치우며 거실에 풍요의 색을 더하고 서쪽을 깨끗이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막혀있던 돈줄이 열리고 집안의 기운은 한층 맑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현관에 묵은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주방에 쓰지 않는 그릇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거실이 어수선하지는 않은지, 서쪽이 어둡게 막혀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정리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집은 복을 불러들이는 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계절을 살아도 누구에게는 복이 들어오고 누구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서의 시기는 불의 기운이 물러가고 금과 수의 기운이 커지는 특별한 전환점이기에 어떤 사람은 재물의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또 어떤 사람은 뜻밖의 귀인을 만납니다. 오늘은 이 처서의 기운이 각 띠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쥐띠는 이번 처서 무렵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는 흐름을 맞습니다. 작게 시작한 일이 크게 불어나며 뜻밖의 재물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작은 인연, 가까운 지인에게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만남과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는 안정 속에서 돈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소띠는 본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이 특징인데 처서 이후의 기운은 이 장점을 크게 살려줍니다. 갑작스러운 횡재보다는 성실하게 쌓아온 것에서 보상이 돌아오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린다면 큰 금전운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서 이후 기운은 안정과 절약을 강조하는데 호랑이띠는 자칫하면 과한 투자나 지출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모험보다는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토끼띠는 집안 정리와 함께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을 정리하면 그 기운이 곧 돈으로 이어집니다. 토끼띠는 공간의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정리만으로도 운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띠는 조상의 기운을 강하게 받는 시기입니다. 기도와 발언을 올리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서 무렵에는 특히 영적인 힘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면 재물의 문이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뱀띠는 작은 절약과 저축이 복을 만드는 흐름입니다. 큰 돈을 노리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모아둔 돈을 지켜내면 처서 이후 큰 재물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띠는 움직임 속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외부 활동, 새로운 만남, 대인 관계에서
뜻밖의 돈줄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인연이 곧 금전의 기회가 되니 활발히 움직이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는 잃었던 돈이 돌아오거나 막혀있던 일이 풀리는 흐름을 맞습니다. 오래 끌던 채무 문제가 정리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오는 복이니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숭이 띠는 순간적인 선택이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한다면 뜻밖의 재물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면 손실로 이어지니 신중하면서도 과감해야 합니다. 닭띠는 절약과 투자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작은 투자라도 알차게 불어나며 금전 관리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서 이후 닭띠는 재물과 인연이 동시에 들어오는 복을 맞게 됩니다. 개띠는 가족과의 화목 속에서 재물운이 열립니다. 집안이 안정되면 금전운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곧 행운으로 이어지니 대화와 따뜻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이번 처서 이후 가장 강력한 대박운을 맞습니다. 막혀있던 돈줄이 크게 열리고 뜻밖의 횡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작은 기회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돈만 움직이는 시기는 없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바뀌는 때는 반드시 건강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왜냐하면 돈과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은 흩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면 돈도 따라 들어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맞이한 처서는 재물과 건강의 운세가 동시에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재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름 내내 강했던 불의 기운은 충동적인 소비와 과소비를 불러왔습니다. 덥고 지치면 마음도 급해지고 눈앞의 욕구를 채우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계획에 없던 지출이 늘어나고 번 돈이 금세 흩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서를 기점으로 불의 기운은 힘을 잃고 대신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금의 기운은 단단히 모이는 성질을, 수의 기운은 흘러가며 채워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서 이후에는 소비보다 절약, 지출보다 저축, 흩어짐보다 모임이 강조되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절약이 큰 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쓰지 않고 남긴 작은 돈이 모여 큰 재물이 되고 소소하게 줄인 생활비가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처서 이후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흩어지던 돈이 멈추고 모이고 쌓이는 흐름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건강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은 덥고 습한 기운이 강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더위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고 땀으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지며 마음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서 이후에는 선선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몸이 회복하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즉, 여름에 흩어진 체력이 다시 모이고 약해진 건강이 점차 회복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풍수적으로도 건강과 재물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어두우면 사람의 기운도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반대로 집안을 정리하고 환하게 밝히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기운도 살아납니다. 이런 기운이 곧 돈으로 연결되기에 건강의 회복은 곧 재물의 회복이 됩니다. 특히 처서 이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돈도 흩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재물도 모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루를 보내는 습관이 몸의 기운을 지켜주고 몸이 건강하면 돈을 지키고 불리는 힘도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전환점입니다. 여름 동안 지출이 많아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절약과 저축으로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여름 내내 건강이 지쳐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재물과 건강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처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운이 흘러와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처서 무렵은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며 재물이 모이는 때이지만 이 시기에 어떤 작은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처서에 반드시 해두면 좋은 개운법과 금전운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약을 실천하는 개운법입니다. 풍수에서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기운을 모으는 행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불필요하게 쓰던 지출을 한 가지 줄이고 그 돈을 저금통이나 봉투에 따로 모아보세요. 그 작은 절약이 쌓여서 처서 이후에는 놀라운 기운으로 불어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작은 씨앗이 큰 숲을 만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절약한 1만 원이 내일은 10만 원, 먼 훗날은
100만 원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와 발언입니다. 처서는 조상의 기운이 가까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조상에게 기도를 올리거나 자신의 소망을 발언하면 그 에너지가 강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밤 11시는 기운이 가장 고요하고 맑은 시간으로 이때의 기도는 하늘에 가장 가깝게 닿는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정성을 다해 발언을 올려보세요. 나는 재물의 문을 열고 풍요의 길을 걷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처서의 기운과 만나 강력한 현실의 힘으로 바뀝니다. 셋째, 확언을 통한 잠재의식 각인입니다. 돈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다. 돈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라고 매일 말해보세요. 이 확언은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넷째, 풍수적 실천입니다. 집안 현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방에 깨진 그릇을 치우며 거실에 금색이나 노란색 소품을 배치해보세요. 또한 서쪽 방향을 밝히고 금속 장식품을 두면 금전운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네 가지 실천은 처서 이후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정리와 배치만으로도 막혀있던 돈줄이 열리고 재물의 기운이 집안 가득 퍼집니다. 다섯째,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돈도 흩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명상은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금전운을 붙잡는 힘을 줍니다. 특히 명상과 확언을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여섯째, 작은 나눔입니다. 풍수에서는 베품이 곧 더 큰 복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처서 무렵 작은 음식이나 정성을 주변과 나누면 그 기운이 배가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돈을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과 나눔이 금전운의 물꼬를 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처서는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때가 아니라 삶의 흐름과 운세가 새롭게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약, 기도, 확언, 풍수 정리, 명상, 나눔, 이 6가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처서의 기운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큰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과 꼭 실천해야 할 것이 함께 존재합니다. 처서는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복을 크게 불러들이는 날이지만 반대로 욕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그 기운을 놓쳐버리면 복은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오늘은 처서 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동시에 행운을 불러오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남은 한 해의 운세를 바꿀 수 있으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조급함과 과한 욕심입니다. 처서 이후에는 돈이 모이고 쌓이는 기운이 강해지지만 이 흐름을 과신해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큰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실이 따릅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성급히 시작하거나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과 수의 기운은 안정과 절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흐름을 거스르면 복이 멀어지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여름 동안 습관처럼 이어졌던 과소비를 그대로 유지하면 처서의 기운은 흩어지고 재물운은 약해집니다. 특히 감정적인 소비, 순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지출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돈을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큰 복을 불러옵니다. 셋째, 집안에 어둡고 막힌 기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관이 어둡거나 주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들어오려던 복이 돌아서 버립니다. 풍수적으로 처서는 집안을 정리하고 기운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면 처서의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행운을 불러오는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관 정리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면 들어오는 재물이 머무르고 머물수록 불어납니다. 작은 환기와 청소만으로도 기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는 기도와 발언입니다. 특히 오늘 밤 11시 조용한 시간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나는 재물의 문을 열고 풍요의 길을 걷는다. 이 짧은 기도와 발언은 처서의 기운과 만나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조상과 하늘의 기운이 응답해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는 작은 나눔입니다. 풍수에서 나눔은 곧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작은 음식을 이웃과 나누거나 작은 도움을 베풀면 그 기운이 돌아와 재물로 쌓입니다. 처서 무렵에 베푼 나눔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넷째는 확언과 명상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돈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이런 확언은 잠재의식에 새겨져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처서의 기운이 강한 지금, 확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돈도 흩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재물도 모입니다.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차분히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행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처서는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고 재물이 모이는 전환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의할 점과 실천법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집과 마음은 이미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